자, 2020년 12월 27일 붕어형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7일이라기보다 28일이죠. 00:29분이니까 지금 28일 딱 지났는데 방송 시작한 시간은 27일이니까 27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썰방을 막 그렇게 길게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하긴 해야 되니까 제 어떤 메인 컨텐츠니까. 근데 아까 스타하면서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무튼 남은 시간 동안 뭐 길게는 못 해드리고 짧고 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한 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저한테 이제 최근에 아주 자주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투수황생님이나 닉네임 가지신 분인데 어제도 저한테 이제 고민 사연 보냈는데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투수광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학년 1학기 성적의 예상치를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오래간만에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제가 보고 싶은 책도 읽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는 말만 믿고 그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7번 이상 읽고 애정이 깃든 신용복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도 아버지는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노력만 해야 하고 절제만 해야 하고 무언가 남에게 내세울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합니까? 항상 부모님 눈치, 학교에도 눈치,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치.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부른 소리 한다.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다. 항상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책상 앞에만 앉아서 지내왔습니다.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이 생기면 잡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상상의 나래만 펼쳐왔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이라도 자유롭고 싶은 23살. 항상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되고 절박해야 하고 승부욕에 불태야 합니까?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저도 묻고 싶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왜 절박하게 살아야 돼? 노력하게 사는 건 맞는데 어떨 때는 너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야 아마. 진짜 이렇게 열심히 노력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노력 안 하고 노력을 좀 덜 하고 살 수는 없는 걸까? 무조건 노력하고 공부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쌓아가지고 누군가를 잡아뜨려야만 내가 그 승자란 위에 위너라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걸까? 꼭 그런 걸 아니라도 그런 거 안 하면 대한민국이 못 사는 건가? 꼭 그거를 꼭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걸까? 360은 항상 불안에 떨면서 누군가 어떻게 내 자리를 노린 사람이 없을까? 호시탐탐 그것만 생각하면서 항상 불안에 떨면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봐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해봤을 거예요, 남녀노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열심히 살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이제 고맙게 느끼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를 너무 절박함이라는 절박함이라는 그 마음 한가운데 우리 너무 매몰차게 그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는 이유가 사실 여러분 이게 우울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우울증이 많다고 생각하죠.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맞아요. 가난한 사람이 우울증이 많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도 우울증이 많아. 오히려 잘 사는 사람도 우울증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잘 사는 집의 자제들은 부모님의 그 기대치가 있어요. 예, 좀 유복하고 어떤 좋은 환경에 자란 친구들은 부모님의 기대치가 보통 평범한 집안의 기대치하고 다릅니다. 아마 사연자분들도 그걸 느껴왔을 거예요. 사연자분. 그래서 그동안 억지로 하기 싫은, 그러니까 하기 싫은 공부 참아가면서 했을 거야. 그동안. 수강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뭐 어른들이 하신 말씀 틀린 거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고 이 경쟁 사회에서 노력 안 하고 살 수 없다는 거, 노력 안 하고 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 안 하고 살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강생도 그거 모르진 않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 쥐어짜야 되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굉장히 숨 막힌다고.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압박 주지 않아도 굉장히 숨 막힌다고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근데 왜 숨 막히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자극을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극을. 수강생이 근데 수강생이 또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사람이 조금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음? 조금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요. 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아무리 그게 뭐 성과가 좋게 나와도 절대 오래 못 가고 그게 나중에 골마 터집니다. 수강생이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고생이라는 것도 이제 고생과 좋아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 주변의 기대 때문에 하는 게 있어요. 공부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공부가 그런 식이야. 대다수의 사람들 공부가 다 싫어. 하기 싫어요. 재미도 없고 솔직히 공부 재미없잖아. 수강생도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노재민 분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해줘요. 자기도 공부를 안 해봤거든, 솔직히 냉정히 따져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냐? 본인은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해. 왜냐? 자기네 또 공부를 힘들게 했거든. 공부가 재미없었거든요. 자기도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도 공부가 재미없다는 거, 지루하다는 거, 힘들다는 거 알잖아. 근데 자식한테 그렇게 시키면 자식도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모르는 거야? 수강생이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 세대도 공부가 재미없다는 거, 지루하다는 거,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 자, 밟지 않으면 밟힌다고 하는데 밟히면 큰일 안 나요. 너무 예민하게 살면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냉정하게 여러분 얘기할게요. 여러분 돈만 벌려고 태어났습니까? 부자만 되기 위해 태어났나요? 부자는 그냥 인생의 과정 아닙니까? 왜냐면 부자 되면 삶을 편하게 사는 것 맞아요. 맞는데 부자만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부자 되는 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본주의 사회 부자가 되면 좋은 거 많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편하게 살 수 있고 고생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부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꿈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기도 힘들고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수강생님 잘 들으세요. 그 수강생님 아버지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닌데 아버지 분들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무 뭐라고 해야지 편협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이런 말씀드리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맞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덜 고생하고 돈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이 좀 많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돈 없어가지고 치료 못하는 일 발생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집을 사가지고 쫓겨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뭐 힘들게 걸어간다거나 할 필요 없이 차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런 게 좋잖아요. 그런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전부가 대변할 수 없겠지만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송환생님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왜 사는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를 소소하게 느끼면 살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요. 공부만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죠. 솔직히 공부하는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공부가 왜 행복해? 풀리님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게 뭐가 행복해요? 졸라 싫어하죠. 토할 것 같죠. 그게 뭐가 행복해? 그 시험 보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는 그냥 수많은 인생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하기 싫어도 내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참고 해야 되잖아, 부단히. 그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것만 하면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 평생 그것만 하락하면, 평생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락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아시죠? 공부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수강생님. 공부에서도 쓰는 단어인데 뭐냐면, 당근과 채찍이란 말 아시죠? 공부라는 것도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효율이 극대화돼요. 너무 공부만 하는 것도 안 좋아.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저도 참 공무원 시험 얘기 꺼내긴 그렇지만, 저도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무조건 쉬었어요. 저는 시험 일주일 앞두고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저 무조건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스타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내가 진짜 뭐 맞아 죽을 일 했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내가 무슨 뭐 진짜 양심이 어긋난 일 했어요? 아니 공무원 수험생이 일주일에 하루 그 소중 하루 쉬겠다고 하는데 그 쉬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안 쉬고 공부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안 쉬고 공부하는 게. 그리고 일요일에 제대로 안 쉬면 월요일에 졸라 우울해요. 공무원분도 공부하실 거예요.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일요일날 또 공부하잖아요. 월요일날 졸라 우울해. 나오기 싫어. 일요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책도 안 봤습니다. 책도 그냥 사본하게 넣어놓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단어장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거든요. 생각하기 싫거든. 왜냐? 6일 동안 그렇게 지겹게 봤으면 하루 정도는 안 봐도 된다. 하루 안 본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했는데. 반복 많이 했는데. 아무리 기억이 희발성이라고 하지만 반복해서 그만큼 축적해 놓은 게 있는데 한 번에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루 쉰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의견이 강직해도 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음. 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 살아 계시고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거 중요하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부모님하고 사이 좋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끼리 살갑게 대화하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부모님하고 살갑게 얘기 잘 못하잖아요. 아직까지. 자, 아무리 부모님이 중요하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대학교 나왔고 부모님 때문에 용돈 받고 하긴 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부모님 거가 아니야.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도 웃긴 게 이런 말 하면 또 제가 나쁜 사람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떤 자식에게 굉장히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서 부모도 자식한테 어떤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욕심을 많이 부려요. 그건 난 오바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까 처음에 때리면 안 돼요. 왜 때립니까? 이게 왜 때리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평균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자식을
자식을 부모의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물건에 생각하거든, 물건.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돈만 자살 많죠. 일가족 자살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자식까지 놔두냐. 그게 보면 그 정신과 의사분이 얘기한 거 보면 우리나라 부모님 대체로 자식을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판단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 물건입니까? 사람 물질이에요? 아니잖아요. 인격체가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내가 죽어요. 사는 것도 내가 살고. 부모님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수강생님 잘 들으세요. 내 앞으로 인생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해줄 수 없어요. 영역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이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맞는데, 성인도 아니고 이제 이게 그 성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고 군대도 갔다 왔고 어느 정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스스로 살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내한테 맡긴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앞으로 부모님이 혹시나 손찌검 하면 막던가 피하든가 하세요. 맞지 마세요. 왜 맞아요? 왜 맞아요? 잘못한 것도 아니 왜 맞아? 님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무리 님이 부모님한테 과분한 사랑을 받고 무시적인 어떤 제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양심이 어긋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나누고 어떡해? 님이 그냥 마냥 논 게 아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리고 난 부모님한테,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한테 외치고 싶어. 자식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기대를 해요? 자식이 무슨 주식입니까? 투자한 만큼 어떤 기대치를 생각하게? 약간 우리나라 보면 약간 자식을 약간 펀드처럼 생각을 해.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뽑아 먹어야지. 자,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강생님. 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부모는 자식한테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른 객체예요. 음. 그리고 이미 성인이자 군대도 갔다 왔고. 그러면 내 앞으로의 인생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예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맞을 짓 한 거 아닌데 때리면 패배자고요? 그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요. 그리고 그거 제보하세요. 그 누가 손해인지. 신고하세요. 언론 타겟 만들어 보이세요. 그 누가 손해인지. 이미 손해겠어요. 그 아버지가 손해겠어요. 그 녹음해가지고 신문사에 보내버리세요. 그 누가 손해인지.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가정폭력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은 강력범죄예요. 우리나라가 이 가정폭력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가정폭력이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강력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그냥 가족, 그러니까 가족 안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걸 외부에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안의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한테 함부로 대들어서는 안 된다. 당하고 살지 마세요. 뭘 당하고 살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폭력이에요. 범죄입니다. 범죄. 수강생이 범죄예요. 당하고, 당하고 사지만 신고하세요. 신고하고 남기세요. 그 누가 손해겠어요? 아버지 명예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누가 손해예요? 특히 CEO 같은 사람 잘못하면요. 몇십억 날라가 몇십억. 여러분들 뭐 대기업의 중견기업의 오너분들 있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업들 뭐 갑질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며칠 사이에 주식이나 이런 거 몇십억 떨어져요. 기사만 내더라도. 대기업 몇백억 떨어지죠. 여러분 예전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혹시 그 대한항공 라면 사건 기억나십니까? 라면 갑질 사건. 그 뭐냐면 예전에 포스코 임원 중에 한 명이 기내에서 라면을 시켰는데 라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그 스튜어디스하고 승무원한테 이제 폭행을 한 거예요. 갑질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알아보니까 포스코 이제 임원이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내에서 그런가 하면 폭행하면요, 그 긴급체포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언론에 점포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포스코에 중요한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백만 원짜리, 수백억짜리 계약인데 그 못해가지고 손해도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굉장히 세게 한번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대기업이나 어떤 임원분 높은 사람들 이제 함부로 그런 행동하면 골로 간다는 거 알거든. 그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뉴스에 기사가 나외돼가지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포스코 라면 사건 하면 여러분 유튜브나 뭐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기업이나 어떤 그 회사 경영하고 높은 사람들을 자기가 행동 잘못하면 행동 고치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 조심, 행동 조심 똑바로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럼 누가 이렇게 많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임원들은 행동 고치 잘못하면 그냥 돈 몇십억 그냥 날라갑니다. 몇십억은. 몇천만 날라가는 게 아니라 몇십억 날라가요. 특히 대기업은 여러분 뭐예요?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 주식 상장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사 보면 누가 거기에 지수직을 넣고 싶겠어요? 누가 거기 투자하고 싶겠어? 다 팔고 싶겠지. 그 기사 하나만 나와도 투자자들, 외국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 다 팔아버립니다. 한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대한항공 갑질 나왔을 때 대한항공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팔아버렸을 거야, 아마. 그 당시 그 기사 보고, 아, 여기 투자할 가치가 없겠네 해가지고 손 뗀 사람도 굉장히 많을걸요? 그 기사 매체만 나와도 그 하루 이틀 아침에 4, 50원 그냥 날라 붕 뜨는 거 그냥. 주가 지수 떨어지고. 여러분 예전에 남녀유업 갑질도 아시잖아요. 남녀유업 갑질이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몇십억이 아니라 그거는 회사 곤두박질 쳐졌어요. 곤두박질. 그것 때문에 순이익이 한 천만 원, 천억씩 나오는 회사가 적자가 났어요. 적자.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만큼 어떤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하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강생이. 내가 부모님이 자식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자식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님은 자식으로서 크게 그렇게 뭐 무리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뭐 님이 막 대학생활 또 마냥 뭐 방탕하게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나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어, 현투분이 뭐세요? 잘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아, 그런 걸로 맞을 것 같으면 우리 뭐 부모님한테 뭐 기싸대기 한 10대씩 맞았지, 1년에. 몇십 대씩 맞았지. 집에 쫓겨났죠, 여러분. 수강생님이 이런 것 때 맞을 정도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집 쫓겨났죠, 그냥. 대학교 그냥 바로 다니지 말라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아버지 행동이 너무 가혹해도 심하다는 거예요. 정도가. 그리고 난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식을 소유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나한테 손찌검 한다거나 나한테 뭐 욕짓거리 한다거나 쓰레기나 얘기하면 녹음하세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범죄입니다, 범죄. 가정폭력 강력범죄입니다. 수강생님, 강력범죄. 일반 범죄 아닙니다. 신고하면 수갑차입니다. 그 자리에서 수갑차입니다. 현행범 집행 가능합니다. 영장 없이도. 신분이 어떻고 하고 하네. 그게 기사로 뜨면 누가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님이 항상 이제 부모님한테 고분고분하고 어떤 큰 소리 같은 거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맨날 맞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뭐 주무르듯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게 생각하죠. 무슨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수강생님 뭐 인권 없습니까? 자존심 없어요? 이거 그냥 묵갈 게 아닙니다, 수강생님. 묵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부모님한테 기대치 못했다 하더라도 저 맞을만한 행동 안 했습니다. 말로 하시죠. 그리고 저 인간 쓰레기도 아니고 패배자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그래도 제가 살면서 좀 하고 싶은 거 살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얘기하세요. 그리고 때릴 것 같으면 신고해. 때린다 하면 당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무서운 맛 봐야 돼요. 법의 무서운 맛 봐야 돼. 그리고 손해도 한번 봐야 돼. 그래 정신 차려. 요즘에 요즘에 오히려 폭력했다가 새고랑 차이고 신세 조지니까 함부로 때리지 못해요. 누가 요즘에 자식한테 때린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 때는 많이 맞았겠지만 지금 못 때려. 왜냐하면 지금 때리다가 그냥 신고당해서 가족 사이 다 갈라지고 그냥 깜빵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희 때랑 님하고 시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2020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것도 다 큰 사람한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맞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이거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님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우리는 이상한 게 그동안 왜 참고 있었냐는 거죠. 우리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왜 그동안 저를 맞으면 참고 있었냐는 거지. 아, 참을 게 있고 참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걸 왜 참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이건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안 돼요. 다음부터 참지 마세요. 때리면 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왜 막고 있습니까?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자녀의 인권 이루는 건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자식은 맞지만 아버지가 함부로 대할 만한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수강생이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 뭐냐면 뭔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약간 길을 못 피고 살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남들이 평범하게 겪어볼 수 있는 거를 못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에서나마 좀 겪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봐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뭐 붕어빵 팔겠다 하면, 야, 너 씨, 돈 또 많이 받는 게 그거 왜 하냐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강생님. 님은 서운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이 넉넉하게 사는데 굳이 그런 걸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왜 알바하고 하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경험 삼한다기보다 돈 없으니까 하는 거죠. 솔직히 안 하고 싶잖아. 놀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놀면 등록금, 대학교 용돈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 힘드신데. 나 말고 돈 나갈 때 많은데 짐이나 더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집에 좀 용돈도 받고 좀 형편이 좋으면 안 하는 게 맞지. 고생 안 하는 게 맞죠.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고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하고 고생을 그냥 경험 삼아 하는 입장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강생님. 그런 것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 친구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님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붕어빵 예를 들어볼게요, 수강생님. 붕어빵 예를 들어볼게요, 붕어빵. 붕어빵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붕어빵 님 솔직히 많이 안 팔아도 되잖아. 수익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수익이 안 나오면 정말 위험해요. 무조건 얼마 팔아가지고 돈이 나와야 돼. 수익 차차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강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 붕어빵 판다 하더라도 당장 수익이나 어떤 매상이 좀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아 세상 살이가 이렇구나 경험하는 거잖아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이 붕어빵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와야 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추운 날 서가지고 추위 참아가 붕어빵 하는데 사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맞죠? 돈도 안 되는데. 아니, 돈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붕어 팔아가지고 추운 날 발발 떨면서 막 어? 몸을 치리면서 파는데 씨 아무도 안 사가요. 그럼 씨 그러면 정말 후달리지 않습니까? 아, 내일도 안 사가면 어떡하지? 그 모레도 안 사가면 어떡하지? 아 이거 씨 뭐 이거 씨 남는 거 재고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되나? 아 이럴 거면 내가 이거 왜 인수한다고 했을까?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안 팔리면 안 되는 입장이고 님은 그냥 경험 삼아 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야. 대학 가는 것도 대학이나 사교육도 마찬가지야. 보통 사람들은 사교육 받고 싶죠. 근데 사교육 받고 싶은데 못 받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음. 부모님한테 저 학원 보내달라고 하면 야 아버지 직장 잘린 지가 언제 달라고 하냐. 생활비 나올 거 많으니까 미안한데 그냥 혼자서 공부해라. 이런 집안이 많아요. 이런 집안이 많다니까요. 근데 수강생님은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 그 친구들 중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하고 싶지만 현실에 벽이 맞춰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나좀 쪽집게 강의 받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평범한 집안에서는 그런 거 하는 게 언간생심이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님은 그래도 그런 거 내가 하고 싶다 하면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좀 괴리감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욕하고 좀 뭔가 좀 투정 부린 거에 대해서 왜 이해를 못 해주리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환경이라는 게. 환경이 너무나 달라버리면 이해라는 차원을 넘어서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이 좀 비슷하게 이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환경과 어떤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경제적인 수준, 뭐 집안 수준 이런 게 비슷해 하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저기 달동네 사는 사람하고 저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이 저 달동네 사람 이해하겠어요? 고시원 사람 이해하겠냐고. 신림동 고시원 사는 사람. 그러면 신림동 고시원 사는 사람이 저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 힘들다 하는 거 이해하겠냐고요. 인천 남자님 어서 반갑습니다.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환경에서 너무 확 벌어지는데 이게. 물론 그 안에 복잡이 있는데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겪고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만약 타워에서 사는 친구가 그 고시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존나 힘들다 하면서 존나 힘들다 사는 거 졸라 힘들다 얘기하면 그럼 옆에 이제 고시원 사는 친구가 야 이 새끼야 네가 뭐가 힘들다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녀석이 어
나도 거기 한번 뷰가 어떤지 한번 구경하고 싶다. 나는 살아서 이제 그런데 살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게 너무 차이 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해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게 제 그 사람, 그 친구도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차이가 확 벌어지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감이 돼야 돼, 공감이. 그 상황이라는 게 공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해. 못한단 말이에요. 음. 뭐 대학교 뭐 좋은 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비싼 데 타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환경이나 어떤 그런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구애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강생님 입장을 겪어본 사람보다 안 겪은 사람이 대다수인 거야. 그런 거를 안 겪어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어떻게 절박하게만 사냐, 열심히만 사냐. 열심히 사는 것도 맞고 노력해서 사는 것도 맞지만 무조건 노력해라, 무조건 열심히 살아라, 무조건 성과를 보여. 이것도 웃긴 거예요.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만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좋아하는 게임도 좀 하고 영화도 좀 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만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열심히만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대한민국 땅에서 버티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좀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모님은 내 인생의 어떤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 성인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택하고 책임질 권한이 있습니다. 음? 아버지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하고 살지 마세요. 아버지의 어떤 폭력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하시고 심하다 싶으면 신고하세요. 범죄입니다. 엄연한 범죄예요. 강력 범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님이 아닌 아버지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식으로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그냥 순순히 당하고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당당해지시고 너무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런 굴레에서 속박되지 마세요. 그래야 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남은 인생. 아무튼 제가 한 얘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억압 안 당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